안녕하세요. 요약집 계약법 표시죠. 페이지 84쪽. 제3편 채권편에서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제2장 계약을 배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계약을 채권 생기는 계약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보충교재 미안한데 10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10페이지. 보충교재 맨 앞에 10페이지. 보면 법률행위의 종류의 2번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담행위와 요 계약을 부담행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계약을 뭐라고? 부담행위. 그래서 이 계약이 이 3편은 권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채권이 생기면 동전의 양면처럼 채무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채권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해서 채권 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채권이 생기면 의무도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걸 처분행위라고 한다고, 부담행위라고 한다고. 거기 부담행위 몇 개 외워버려. 부담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우리는 지금 채권편에서 제2장 부담행위를 배우는구나, 이렇게. 그럼 부담행위를 배운다 이 말은 채권계약을 할 때는 이 부담행위다 이것이 대비되는 개념이 부담행위와 대비되는 개념이 처분행위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제 눈으로 이제 담아둬. 이 부담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므로 요 부담행위 할 때는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고, 없어도 된다고.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민법은 항상 개념법학이기 때문에 어떤 낱말에 나오면 그것이 갖고 있는 뜻을 좀 이해해 줘야 돼. 파악을 눈으로 담아두고. 그래서 거기에 단순한 부담행위에 한번 읽어본다. 임대차, 보증, 그 다음에 처분이 따른 부담행위에 다 같이 매매, 교환, 분양계약. 근데 이것은 처분이 따르는 부담행위라고 구별을 해놨지만 처분권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래, 부담행위는 처분권 없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은 다시 84페이지로 가서 계약법에서는 제1장, 이제 제2장 계약을 배우고, 제1절 총칙 이렇게 배우는데, 총칙에서는 꼭 한 문제가 나오는 게 84페이지에 제1절 계약의 성립 있죠? 여기는 100%가 나와. 제1절 총칙에서는 꼭 한 문제가 나오는 게 계약의 성립. 여기는 지금까지 빠질 수가 없다고. 이건 처음에 쉬운 거고 한 문제를 꼭 내 얘기해. 그럼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려거든.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제목을 잘 읽어. 다시 한번 성립요건, 성립시기, 이런 용어들을 그냥 건성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눈에 익혀놔야 문제가 빨리 풀리고 공부도 쉽게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의 성립 봤을 때 성립요건과 성립시기를 놓쳐버리고 밑에 본문 들어가지? 그러면 머릿속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그래서 일단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여기와 관련되어서 계약이 성립이 되려거든 성립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시기, 요 꼭 한 문제 나오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 격승발, 나청도, 실현된 때, 그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성립 시기를 공부해 줘야 돼. 격승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일단 성립이 되려거든 청약과 승낙의, 따라서 봐, 합치. 그러면 1번에 양가로 1번에 양가로 2번을 봐. 양가로 2번, 1번에 양가로 2번.
무의식적 뭐라고 돼 있어? 그러면 합치가 되어야 성립이 되었으니까 이것과 대비해야 될 개념이 불합치 또는 불합의는 성립이겠어? 성립도 아니겠어? 자, 문제 양가로 2번에 1번. 승낙자가 청승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곳으로 오신한 경우에는 무효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합치한 것으로 오신했다. 그 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무효요, 무효도 아니요. 왜냐하면 성립이 안 되면 성립이 되고 나서 우리는 유효, 무효 따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성립이 되고 나서 유효, 무효 따지는 것이고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 혼인을 처음에 11월 달 오실 때 둘이 혼인했다. 신부님 앞에서 성혼 선언문 작성하고 제주도 가서 이틀 밤 자면서 하는 얘기가 내 사실은 공인중개사 1차만 합격했고 아직 못 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신부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망했잖아. 그냥 다음날 가방 싸고 와버린 거예요. 술 잔뜩 먹고 그 얘기해서. 그럼 무효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상태를 따라서 불성립이라고 구별해줘야 돼. 유효, 무효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일단 성립이 되고 나서 비로소 그 법률행위 유효, 무효냐 따지는 거지. 여기도 안 됐으면 따라서 사실행위. 그런 걸 사실행위라고 불러. 법률행위와 구별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가서 한번 읽어본다. 1번의 양가로 1번. 성립이 되려거든 합치가 있어야 되는 합치에는 다 같이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그럼 여기서 어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우리 맨 처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오시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 세 가지 사실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는 순간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꿰어 맞히는 거라고. 그럼 합치다 이 말은 여기 봐. 합치 그러면 나 봐. 이것이 합치돼야 된다 그 말을 따라서 주관적 합치. 목적이 의사표시 했는데 이것이 합치돼야 되고 의사표시 했을 때 이것이 합치돼야 된다 그 말을 따라서 객관적 합치 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게. 그래서 1번 봐. 주관적 합치에다가 거기다가 당사자의 합치 이렇게 메모해. 시험은 당사자의 합치. 주관적에다가 뭐라고? 당사자 합치. 그러면 객관적에다는 뭐라고 하고? 목적의 합치, 계약 내용 이렇게. 자,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요즘에 나오는 걸 그냥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것이 객관적 합치야. 1번이 객관적 합치. 2번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에 관해서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의사의 합치. 자, 동그라미 3번에다 별표를 해. 계약을 체결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문제야 이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 동그라미 쳐. 처분 문서가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말해. 그러면 처분 문서를 작성했어. 내가 계약서 상대방이 내밀자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도 보지도 않고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의 불합치에 해당하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그 지문은 틀렸다는 거야. 처분 문서는 항상 포인트가 이거야. 처분 문서 그러면 처분 문서대로 효력이 생긴다 해버려야 돼. 처분 문서는. 다시 한다. 처분 문서는 어떤 효력이 생겨? 당사자가 그 효과를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문서대로 효력 생겨 안 생겨? 생긴다. 이거 머릿속에 외워놔. 처분 문서 나오면 처분 문서대로 효력이 생긴다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틀리지 않도록 하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청약은 특정인이어야 된다고, 불특정인이어도 된다고. 그리고 승낙은 특정인에게. 그래서 요거 나오면 다시 청불, 승특. 그러니까 청불, 승특은 꼭 외우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 돼. 가장 쉬운 거. 그 다음에 청불, 승특 외워놓고, 그리고 계약의 성립이 되려거든 합치가 있어야 돼. 이 합치는 다시 한번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그러면 합치가 없으면 그것을 뭐라고? 불합치. 그러면 성립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유효무효 논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 성립 시기에 양가로 1번 봤더니 외워봐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격승. 2번에 1번으로 내려와. 눈이 왔나? 근데 오른쪽에 손가락에 격승. 근데 거기다가 승자에다가 뭘 집어넣어 버리냐면 청자를 집어넣어 버린다고. 청자. 따라서 그냥 격청 도 이렇게 하지. 승자 대신에. 그래서 거기에 주의하셔. 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승낙의 통지가 연착이 되었을 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가 일정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기지? 그냥 간주한다 이렇게 해야 돼.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2번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그냥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 계약이 성립이 돼? 그냥 실현된 때. 다시 한번 실현된 때. 사실이 있는 때나 실현된 때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갖고 해결해버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교차청약은 언제? 교차청약은 양청도. 다시 한번 양청도. 그러면 양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 다시 나청도. 교차청약에다가는 여기다 교차청약 외워야 돼요. 교차청약은 따라서 양청도. 그러니까 도달이요, 양청발이요. 도요, 도. 그러니까 격승발 하나만 발신주의고 전부 도달주의라고 이렇게. 그리고 실현된 때,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 다시 나청도. 나청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결하면 돼. 자, 문제 봐. 문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한다. 맞아? 네. 맞고. 2번 일정한 사실행위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일정한 사실행위가 그게 의사실현이야. 의사실현. 일정한 사실행위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게 뭐라? 의사실현. 그러면 자, 이제 정리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려거든. 따라서 성립 요건, 성립 시기. 그래서 성립 요건, 성립 시기를 이렇게 큰 타이틀을 기억해. 그리고 성립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격승발, 나청도, 실현된 때, 그 다음에 청불, 승특. 이렇게 해놓으면 한 문제 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그러니까 요거는 꼭 알고 가.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맞히니까.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약관에 의한 성립은 안 봐도 돼.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에 계약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좌측 86페이지 그 계약의 유형에 1번 증여부터 15번 화해까지 있죠? 좌측에다가 이렇게 메모해요. 그러니까 1번 이렇게 증여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증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왼쪽에다 칸을 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왼쪽에 하나만 쏘면 돼. 증여 있지 여기? 이렇게 하나 칸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전형계약 이렇게 하나만 쏘면 돼. 무슨 계약? 이렇게 하나만 쏘면 된다고. 그걸 내년에는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왼쪽에 전형계약을 이렇게 쭉 밑에다가 무슨 계약? 길게 해. 길게. 하나 쏘면 전형계약이 한 개인 줄 알잖아. 그러면 전형계약이 몇 개예요? 14개 중에 그 8번 봐. 도급계약 안에 여행계약도 들어가 있지? 근데 절은 14절까지 있어. 그리고 법조문에 거기에
구절에 8-1번지 이렇게 여행계약 하나 넣었던 것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행계약이 하나 들어갔어, 지금. 그 우리 시험은 그 중에서 뭐만 나오냐면, 자, 동그라미 쳐봐. 매매, 교환, 임대차 2번, 3번, 6번 이렇게만 동그라미 쳐봐. 그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이제 그 정도 알면 돼. 자, 그럼 어디? 매매는 전용계약이다. 맞아, 틀려? 또 고개 흔들면 어쩌라는 얘기요. 어디? 교환은 전용계약이다. 맞아, 틀려? 임대차는 전용계약이다 하면? 맞아.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여기에 계약의 효력이 생길 텐데 여기서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청승, 주객,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지? 다시 한번 주객, 합치. 합치만 있어도 성립이 되면 왼쪽을 봐봐.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바로 오른쪽에. 성립과 관련하여 맨 위로 봐. 여러분 86페이지 맨 위에 성립과 관련하여 다 같이 낙성요물, 편상, 유상무상 이렇게 구별하는데 성립과 관련하여 주객 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면 무슨 계약? 낙성계약. 여기다가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면 요물계약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일단 주객 합치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주객 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면 뭐? 낙.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면 요. 그럼 거기서 요물계약 한 개 있잖아, 거기에. 몇 번? 현상광고가 오른쪽에 요물계약이라 쓰여 있지? 다시 읽어본다. 여기 봐. 맨날 20점 맞는 사람들 눈에 담아도 버르장머리가 잘못되니까 20점 맞는다고 이런 거. 그럼 여기서 여러분 구별해. 다 낙성계약인데 현상광고만 요물계약이지? 이제 그러면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구별했잖아 지금. 어디? 교환은 요물계약이다. 맞아, 틀려?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교환은 뒤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교환은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틀리고는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다. 그럼 그런 걸 큰 병이라고 그래.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해놓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현상광고까지 구별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 효력이 생길 때 자, 계약은 여기 봐. 부담행위야. 부담행위. 그럼 한 사람만 의무 부담하면 따라서 본다. 한 사람. 따라서 여편. 남편. 남자 편을 남편이라고 그래. 여자 편을 뭐라고 하고? 그 여편. 이제 알았어? 그러면 편무, 쌍무. 그러니까 쌍방이 의무 부담하면 쌍무. 한 사람만 의무 부담하면 편무. 그럼 매매는 쌍이요, 편이요? 그 다음에 교환은 쌍. 임대차는 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증여는 편. 사용대차는 거기 한번 봐. 그래서 어째서 여기 봐. 어째서 쌍무계약이냐면 따라서 보다. 쌍동의. 동시행 항변권과 위헌보다 문제 생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편무계약 두 개를 외워놔야 돼. 다시 한번 소비대차, 사용대차. 4번, 5번을 거기서 물어보고 임대차와 물어보려고. 그래서 임대차는 대차 중에서 쌍이고 소비대차는 편이고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 편이요, 쌍이요? 그 정도만 하나 눈에 담아다. 임대차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쌍은 따르다. 쌍은 모두 무슨 계약이야? 유상계약이다. 이 정도 알면 돼. 그래서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면 깊이 나오지 않고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봐. 그러면 자, 매매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자 여기 봐. 매매교환 임대차는 성립과 관련하여 애워본다. 낙채. 낙성계약이고 채권계약이고 채권계약은 편이냐 쌍이냐 나눠지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배우는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채, 쌍, 유 이렇게 외워버려. 다시 한번 교환은 낙채, 쌍, 유이다. 그럼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채권계약은 부담행위니까 소유권 없어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 공부량을 줄여. 지금부터 교환을 간다. 교환은 한 문제가 꼭 나오거든. 교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제 꼭 나오는 것만 오늘 호흡하자고. 반씩 나오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 오늘은. 50%짜리는 안고 간다고. 자,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교환 나오죠? 근데 교환은 낙체 쌍류만 외워도 한 문제 맞히니까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는 교환 안 내는 사람이 많아, 강사들이. 왜냐하면 임대차 몇 문제 내다 보니까 교환은 막 띄고 간다고. 근데 교환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한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100% 나오는 것만 오늘 하고 가자고, 이렇게. 자, 교환은 그 밑에 손가락 나왔어요? 한번 해보자. 교환은 뭐라고 돼 있어? 그래, 이렇게 외워놓으라고. 그러면 낙책 쌍류이다 했을 때 여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교환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러면 교환은 외워봐요. 재산권 이전 약정. 재산권 이전 약정. 이게 교환이거든. 그래서 네모 양가로 1번에 밑으로 내려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황금 아시나? 다시 한번 황금. 환금이 뭐요? 돈끼리 바꾸는 거 황금이라고 그래. 다시 환전. 그건 교환이 아니야, 이런 게. 둘째, 니은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은 교환이야, 아니야? 교환이지, 재산권 이전 약정이니까. 디귿번. 재산권이 아닌 일을 해준다거나 논문을 완성한다는 계약은 재산권 이전이 아니지? 몸으로 때운다는 건 재산권 이전 아니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교환이 아니다. 네가 토지 주면 내가 100일 동안 일해줘, 막 그런 건 교환이 아니야, 이런 거. 그럼 이제 사례를 봐. 갑은 시작.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의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뭘 주기로 해? 보충금, 동그라미 쳐. 보충금. 그러면 보충금이 나오면 이렇게 돼. 보충금에 동그라미 쳐놓고 매매 대금이 적용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1번 이제 밑으로 내려와. 1번 갑을 간의 양가로 1번으로 내려와. 갑을 간의 교환은 낙이여 요요? 낙. 그러면 내가 물어본다. 낙이 뭔 짓이라고 그랬어? 주객 합치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주객 합치만, 이렇게. 동그라미 1번. 갑을 간의 교환 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한다, 그럼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눈에 담아도. 낙성 계약이라고 해놓고는 서면 작성해야지. 큰 병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미 낙체 쌍류하는 순간 밑에 다 풀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2번. 을은 갑에 보충금 미지급, 양가로 2번으로 내려와. 을은 갑에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는? 아까 보충금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 대금. 대금 안 주는 거 같지. 그럼 대금 안 주는 것도 채무불이행 아니다? 채무불이행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보충금과 관련하여 동그라미 1번. 갑을 간의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 대금이 준용된다, 이렇게 나오면 오해. 이거 다 시험 지문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면. 2번. 교환의 목적물 가격이 달라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여 교환이요? 매매가 성립이 된다. 이게 우리 시험이 나왔거든. 보충금 주기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매매요? 그건 교환이다, 그 말에 여전히. 매매가 성립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밑줄 그셔.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밑줄. 매매가 성립한다, 밑줄. 그럼 마저 틀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틀리게 나오는 지문까지 알고 가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아,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거야, 안 보여? 백헌생 그 자료가? 이 고마운 줄도 몰라, 아주. 그리고 대 해줬더니 뭐 엉뚱한데 또 다른 거 찾아보고 앉았고. 3번. 이제 우리 교환할 때,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는 목적물 보고 하는 것이지 가격 보고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이제 사기 강박에서 물어봐. 4번. 3번 읽어본다. 갑이 을에게 시작. 밑줄 거. 시가에 관해서 묵비 밑줄. 묵비 밑줄 긋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고지 의무자의 침묵이야.
고지 의무자의 침묵은 기망이 될 수 있음 없음? 있어. 고지 의무자의 침묵은. 근데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는 목적물의 가격에 대해서 고지 의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사기 아니라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3번 갑이 을에게 X 토지의 시가에 관해서 묵비한 것은 기망이 될 수 없다. 4번 을에게 Y 토지에 대한 Y 토지 넘겨주기로 한 4번 을에게 Y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을 때에는 토지 소유권도 없는 놈이 바꾸기로 한 거예요. 교환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그리고 별표에 있는 거 뭐라고 돼요? 갑을 간의 교환은 그러니까 채권계약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 소유권 없어도 된다. 즉 부담행위니까 처분권 없어도 된다.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부담행위니까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교환은 부담행위다. 채권계약이다. 우리 이게 배웠잖아.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요 무효요?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다. 타인의 권리의 교환도 유효다. 이렇게. 절대 틀리면 안 돼 이거. 그럼 여러분들 시험 교환 문제 나오시오.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나와 있다니까 이게 한 문제. 근데 어째서 강의할 때는 안 해주냐면 낙체 쌍류이다 하고 끝내버리니까 이 공부할 가치도 없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임대차도 하기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환은 이제 소홀히 했는데 지금부터는 소홀히 않고 꼼꼼히 해준 것도 모르는 놈이고 시험 나오는 것이나 잘 해주자. 전략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자 5번. 자 갑의 X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을의 Y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동시이행이다. 맞아? 네. 왜? 교환은 무슨 계약이니까? 낙체? 쌍자 쌍. 쌍만 나오면 동시행이요. 쌍동이. 그걸 물어보고 있다고. 그 다음에 6번. 자, 이행기 전에 X 토지가 수용되었어. 그러면 수용되었다면 따라서 위험부담. 일방의 채무가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지. 그럼 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자, 갑의 X 토지 넘겨주기로 했고 을은 Y 토지 주기로 했어. 근데 여기서 X 토지가 수용되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야, 책임 없는 사유야? 책임 없는 후불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부담이요. 그 위험부담은 양채무 존재 소멸. 갑의 채무 소멸, 을의 채무 소멸. 근데 을은 수용금 받아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수용금 내가 받아가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채권자는 위험부담을 주장하거나 돈 받아가는 게 유리하면 대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위험부담 시 채권자는 자, 그걸 한번 잠시 보고 오자. 위험부담은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90페이지. 90페이지 빨리 펴. 먼저 위험부담 나오면 그 전에 이걸 생각해야 돼. 쌍동이.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알고 있어야 위험부담 그러면 쌍무계약에서 생겨. 그러면 이제 거기다 쌍둥이를 출발했어. 자, 위험부담의 요건. 1번의 양가로 1번. 위험부담은 편에서 생겨, 쌍에서 생겨? 원시불능, 후발불능.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후발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책임 없는.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거기 애우라고 그랬잖아. 나 쌍에서 책임 없는 후불이 위험하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백헌 머리로 그거 하려거든 참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 동정심을 갖고 좀 보란 말이요. 백헌 선생 그 머리가 그런 거 생각하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이런 생각하면 불쌍하지도 않아? 박수도 안 쳐 이제 끝물에 이제 내가 그러잖아. 감동이 오지 않으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감동이 없어. 감동은 뭐냐면 결국은 따라서 합격자 모임에 와야 그 감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감동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맨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와서 맨 지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나, 그리고 얼마나 내가 고생하고 해서 그 말 들어주려거든.
자기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고민스럽구나 하면 그 공감 능력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조금 자제해야 돼 와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물어보는 건 여기는 그 자리야. 여기는 어떻게 해서 합격할 것인가를 묻는 자리지. 여기는 그것 갖고 얘기해야 돼. 여기 와서는 물론 다른 얘기 뭐 집안 얘기에 남편이 바람핀다 그거 내 얘기하잖아. 이혼해버리라고 그거 제일 쉬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물어보는 이유는 자기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어. 이혼할 생각이 있거든. 근데 나의 이 얘기를 통해서 더 강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 자리요 이렇게 해.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 시험장 실제로 나도 시험장 여러 번 가봤어. 나는 1차는 여러 번 합격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학원 하기 전에는 내 수험장 꼭 들어가서 한번 동태를 본다고 이렇게. 근데 가서 보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유리하지는 않아. 항상 불리하고. 더욱이 거기 가면 처음에 간 사람들은 용기 있게 가. 떨어져 버리면 내년에 또 오지. 근데 2차 한 사람들은, 두 번째 간 사람들은 이놈은 그대의 가슴이 조여지기 시작하는 그 마음은 정말 그건 말도 못해. 그 사법시험 보는 사람보다 더 가슴이 콩당콩당 한다니까.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서 막 이거 떨어지면 우리 가족 애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막 이런 거 질책받을 거 생각하면 내가 강의 시간에 성실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이 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엄청 마음이 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상황이 유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공부해.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말이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독서실에서 가서 혼자 보고 몇 점 받냐 70점이요. 내가 그런 사람 합격한 사람 한 번 못 봤어. 내가 독서실에서 지 혼자 봐. 몇 점 받았냐? 70점이요. 그래? 내가 합격한 사람 못 봤으니까 이거 여기 와서 시달려야 된다고. 여기서 마치 그냥 시달리고 해서 인상 쓰고 막 해야 돼 이렇게. 이제는 모의고사 시험 볼 수 있는 공식적인 시험은 없어.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는 끝이라고. 이제는 보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에 봐서 40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점수를 갖고 이번에 40점 나온 사람도 내가 공부하게 되면 20점 올라갔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가야지. 막판에 기 팍 죽이면 이거.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건 없어. 이제 안 보여. 전략상 안 보는 거예요. 그거. 또 마지막에 또 어렵게 강사들이 마지막에 또 어렵게 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이거 속 없는 놈들이.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본다. 쌍무기학에서 책임 없는 후불이 위험하다. 그러면 2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요건이 채무자의 채무가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불능이 돼야 돼. 효과는 보면 읽어본다.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 채권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단 시작. 단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상 청구권이 뭐냐면 수용금 청구권을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수용금 청구권. 그러면 3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시 법률관계가 소멸되면서 양 당사자가 얻은 이득은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 이게 기존의 매매관계가 없어졌으니까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아셔야 돼. 다시 법률관계가 소멸하면 그 소멸되는 사유가 다시 위험부담, 해제. 이게 계약의 소멸 사유야 이게. 그러면 계약관계가 소멸하면 남는 게 뭐라고 그랬어? 상처. 그럼 상처 다 치유해줘야 돼. 부당이득을 누리는 사람 반환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봐. 거기 2번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그어봐. 법률관계가 뭐 한다고? 소멸. 이게 중요한 거라고. 위험부담은 법률관계가 소멸해버리는 거 기존에. 그러면 기존의 법률관계가 소멸했다는 얘기는 남는 것은 무엇뿐이라고? 상처. 반환해주라 이렇게 해결해. 여기까지 이해하셔? 근데 위험부담은 쉬운 거라서 나올 확률이 50%야 50%. 그래서 위험부담 안 해 이렇게. 자, 교환으로 간다. 다시 101페이지 양가로 6번 101페이지 가서 자 이행기 전에, 그러니까 이행기 전이니까 원시불능이요 후발불능이야?
아니지. 이행기 전이니까 계약은 성립이 되고 이행기 전 아니야. 후발 불능 아니야. 그래서 이행기 전에 X 토지가 수용되었다 그러면 책임 없는 후불이죠. 책임 있는 후불이야. 책임 없는 후불이야. 그러면 자, 갑 토지의 이전 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7번. X 토지가 수용된 경우 을은 자기 채무를 이행하면서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 넘기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7번은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제 8번이 문제가 돼. 8번. 이행기 전에 X 토지와 Y 토지가 동그라미 쳐봐. 모두 수용된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그러니까 7번과 8번을 비교해서 한 개만 이행불능되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두 개가 이행불능되면 둘 다 대상 청구권 없다. 그것이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 문제. 하나가 수용되어서 두 개 모두 수용되었어. 두 개 모두 수용되었다. 9번. X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자, 밑줄을 그죠. 저당권의 행사. 그러면 여러분들 저당권의 행사만 나오면 이제 저자만 나오면 외워보나 저는 선악, 해손출 있다. 저당권만 나오면 선악 불문하고 해제, 손해배상, 출제상환 청구 있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의 행사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을 때에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즉 교환은 무슨 계약이요? 유상계약. 그럼 유상계약은 끝나는 게 아니고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본다. 교환은 낙체 쌍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자 87페이지, 88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에 100% 나오는 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계약의 성립은 100% 나와 안 나와? 100%. 그리고 계약의 효력에서 위험부담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동시행 항변권은 그건 50%짜리야. 50%짜리. 그러니까는 일단 제쳐놓고 가고,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에서 100% 나오는 게, 자, 이거 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요건, 진짜 이 민법은 쉽다고 단사평인데도 불구하고 100% 나와. 91페이지. 91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다가 100% 여기는. 지금까지 안 낼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근데 생각해봐라. 쌍무계약의 효력에는 따라서 해봐. 동시이행, 위험부담 두 개를 다 낼 수 없거든.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을. 그러니까 거기는 50%씩 나오는 거예요. 위험부담 올해 나왔으면 내년에 동시행 항변권 안 나와.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100% 나오니까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100%, 제3자를 위한 계약에도 100%, 교환도 몇 프로? 100% 다 나온다고. 이런 게 여기 그것만 공부해보라고. 그럼 교환,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편무계약이요, 쌍무계약이요? 저봐, 정신. 쌍무계약은 따라서 쌍동의. 거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를 해결한다고 끝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쌍도 되고 모도 되고 편도 있을 수 있고 쌍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만약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쌍무계약에서 생긴다 그러면 쌍동 제3자 여기까지 했겠지. 쌍동위 하지 않고 쌍동위 제3자 여기까지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쌍에서만 생겨, 모두에서 생겨? 채권계약에서 생기다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렇게 배웠지? 갑과 을이 매매를 해. 토지 넘겨주겠다. 그 다음에 대금 1억 주겠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얘기해. 을이, 갑이 내가 너에게 토지 줄 테니 돈은 네가 나에게 주어라, 여친에게 주어라. 여친에게 주어라.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려거든. 봐. 1번 성립 요건에 1번의 양가로 1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동그라미 1번 시작. 여기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야. 둘째 시작. 그 제3자 약관이 뭐요? 돈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 요거.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병에게 준다. 충남대학교 김밥 할머니가 충남대학교 앞에서 평생 김밥을 팔고 모은 전 재산을 충남대학 총장에게 내가 전 87억짜리를 충남대학에 준다. 알았다. 고맙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순덕 상 하나 만들어줘. 막 이렇게 이순덕. 대신 이제 할머니가 대신 그 돈 갖고 네가 먹지 말고 장학금을 주어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충남대학교에다 전 땅을 준다. 쌍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이야? 증여잖아 증여. 편무. 그 돈은 네가 먹어라. 후학들에게 장학금 주어라. 수익금으로. 그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니까는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돈은 후학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나오지. 그게 제3자 약관이라고. 그러니까 기억을 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부르지만 용어가 이제는 값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약자, 을을 낙약자, 이걸 수익자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봐. 토지를 주면 이렇게 돈을 줄 것이고 이 매매 계약의 무효라서 토지 안 주면 돈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이렇게 배웠잖아. 잘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렇게 배웠지 않았어. 그러면 요수 관계는 돈을 주냐 마냐에 영향을 줘 안 줘? 요낙 관계는 영향을 그것을 하나 모르고 시험 만서 틀리냐고. 그거 3년 했는데 그걸 몰라서 나오면 틀리냐고. 그거 거기 써놨잖아.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아니 여러분들이 거기다 준다 안 준다 외워봐야 소용없어.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낙이 누구요? 요 사람과 요 낙 이렇게. 이 사람은 뭐라고? 수. 다시 한번 요낙수. 어디? 2번. 그다 별표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고 또 봐 가서 이것만 보면 이게 이 책이 여러분들 요약집도 요약집이지만 이 책을 만들 때 이걸 봄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얼마나 예를 쓰는데 이거 그냥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고. 이거 봐가지고 주은이가 합격해서 나중에 주은이가 이 주은이 여기 있잖아. 지가 50대 되면 내가 죽냐 살아있어 나도. 그때 가봐야 겨우 75세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30년이 지난 후에 아이고 그 원장 할아버지 잘 살아 계실까?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근데 젠장 에이 꼴 보기도 싫어.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결과가 좋게 하려고 눈을 보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자 2번 봐. 낙약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라고 지금. 어디? 3번.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는 계약의 효력에.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이 뭐냐면 돈을 병에게 준다. 이게 계약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요수 관계는 여기에 자 3번 봐. 요수 관계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디 이제 4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그건 모르면 헛거라고 이거. 여기가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요 낙약자는 니네가 무효인 게 돈 못 주겠다. 그 멍청한 놈이다 그 말이야 이게. 그럼 여기 봐라. 여기가 무효이면 토지는 죽었어 안 죽었어? 또 안 준대 저런. 여기는 없는 셈 쳐 제발. 이 매매만 갖고 따지라니까. 어떻게 저렇게. 어쩔 때는 내가 위로가 돼. 아 떨어지면 내년에 또 오고지. 근데 내가 그렇게 속은 적이 10년 됐자 안 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합격시켜버려야 돼. 여기서 떨어지면 어디가 있냐면 옆에 가 있어.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한 줄 알아? 아 진짜 강의 잘한대 이런 씨. 아 여기서 작품 만들어 놓고 있잖아. 거의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는 안 되고 옆에 가서는 합격하겠지 이제. 왜?
여기서 떨어지면 다른 데 가서 여기서 했던 것 정력 있지? 300%를 쏟아내는 거예요. 안 보이면서 일을 가면서 백헌 그 새끼들 어제 만나면 나 합격증 딱 보여줘야지. 일을 푹푹 깔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합격 안 하겠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 사람이 살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을 팍팍 깔면서 하다가 언젠가는 합격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경멸하는 눈빛, 무시하는 눈빛. 저 자식이 이루어해 주는 것인지 아닌지 혼동스럽거든. 차 타고 가면서. 그래 떨어졌어. 떨어졌단 말이야. 내년에 이제 여기는 절대 안 와. 내가 안다고. 그럼 다른 데 가서 합격해 있어. 그리고는 그것이 이 검단 세롬 학원이 자기 자신의 발전을 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일을 팍팍 깔면서 여기도 생각 그것 좀 앉아있는 옆에 사람들 있겠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열심히 해서 합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기분 좋아 안 좋아? 내가 좋은 놈이라고 온다면 이 자리에서 있겠냐? 그렇게 마음이 넓은 놈이라면? 응? 내가 그런 서기군자라면 여기서 있겠냐고 다른 좋은 데 가서 사장하고 있었겠지. 개 같은 년 그랬어? 속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야 참 잘했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 앉았겠냐고 내가. 그래? 구덩이 팍 나가지고 그래? 다리나 각 부르져라.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생기니까 여기서 합격해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쓰라린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 알아들으면 지금도 합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올해 20점 나왔어, 10점 나왔어도 이거 정신 차려서 해버려. 그러면 합격하니까 이게. 특히 주은이 너도. 그리고 이것을 정말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너를 이기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진짜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누구가 타겟가 있잖아. 사람 마음속으로 타겟. 내가 네가 1등 했어? 너 비교도 안 되게 이번에 92점 맞았다고? 저이씨. 저 자식이 대학도 기분 나. 그럼 너보다 내가 93점 맞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 내시 다음에는 만점 맞이 이 새끼 코를 납작하게 해줘. 이런 대상이 있어야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자 이거 본다. 요수관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라서 요낙. 이게 요낙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당사자니까. 그리고 수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주면 주고 말면 막 요수관계는 따라서 요수관계는 묻지 말아라. 묻지 마라. 여기 갖고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무효라고 해서 돈 못 주겠다 거절할 수는 없다. 그 말. 여기가 유효이면 주면 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2번에 그 출현 관계하게 출현의 원인 관계. 그 다음에 제3자는 에어바 제3자는 이 사람은 토지를 줄 테니 돈을 이렇게 주어라 했으니까 이 사람은 돈만 받아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에어본다.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형청손만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돈 받아라. 계약을 체결하면 이렇게 물어보거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병이해 주기로 한다 했을 때 병이 그걸 알겠냐? 그러니까 이 낙약자는 돈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간만 말만 듣고는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병이 돈 받아가겠다는 말을 할지 안 할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병이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 하기 전에는 형성권만 있어. 형성권. 다시 한번 형성권. 그러면 형성권만 나오면 따라서 형제기간은 그러면 형제기간이 뭔 얘기야 이게? 형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야. 그럼 제척기간은 몇 년이었어? 10년은 길잖아. 그래서 형성권자의 상대방은 이렇게 독촉을 해. 이렇게 수익자 너 돈 받아간다는 얘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그래서 수익자가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이겠어?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이겠어? 도달주의겠어? 발신주의겠어? 그것이 뭐리냐? 이 형성권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데 그것을 발신주의라고 앉았어? 그러니까는 옆에 김포로가 할 거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잖아.
근데 거기다가 하나 탁 툭까 바리까 하다가 이번에는 가슴이 아찔아찔해. 그래서 무슨 따라서 형성교는 도달주의다. 그래서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형성권은 전부 도달주의예요. 근데 한 개만 발신주의가 따라서 무체발. 무권대리의 행위에서 본인의 추인 형성권 있잖아. 그거 추인 여부의 확답만 발신주의고 전부 무슨 주의요? 도달주의. 그리고 형성권을 이해해봐. 따라서 형성권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이렇게 생기잖아. 형성권은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동처리가 상주무권 취했다. 예약 완결권, 환매권, 부속물 매수 채용권, 지상물 매수권 전부 형성권이라고. 그건 도달해야 이렇게 생겨. 그래서 따라서 도달주의. 그래서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자, 이 사람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생각은 이제 분석해야 돼. 돈 받아간다는 얘기 한 것이야? 안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거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따라서 침묵은 거절이다.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따라서 여기서 문제는 자 기억을 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과 후를 따져서 전에는 요 나간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어. 합의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버렸으면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었지. 그때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 자,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돈 받아가겠다 하기 전에는 갑과 을이 야, 그 돈 있지? 그거 병에게 줄 필요 없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근데 수익의 의사표시 해버리면 바꿔 못 바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었잖아. 그 이론을 임대차에도 적용을 하니까. 임대차.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차인의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할 수 없다. 그 내용을 똑같으니까 적용시켜 거기다가. 그러면 공부량이 줄어들잖아 지금. 알아들었어?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수익의 의사표시 해버리면 권리가 생겼지. 바꿔 못 바꿔? 청구권 못 바꾼다고. 이렇게. 그것이 자 생각해. 2번에 1번. 자, 양가로 2번을 봐. 큰 번호 2번. 제3자의 법적 지위에서 읽어보다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뭐만 있고 의무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하고 공부해서 이걸 하나 기억하면 문제가 맞춘다는 건데 이걸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다 읽어봐도 모른다는 거고. 다시 한번 형청손. 그러면 이제 양가로 1번에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양가로 2번. 제3자는 낙약자에게 뭐만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봐. 물어보는 게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돈 받아가겠다는 의사표시를 요약자에게도 할 수 있어? 낙약자에게만 해야 돼? 거기다 써놨잖아. 낙약자에게 이렇게. 그러면 또 그것을 무시하고는 형청손만 있어. 누구에게? 그러면 글쎄. 지금 이 갑과 무시해버려야 돼. 여기는 무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병에게만 있는 거요. 형청손이 있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1번.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 형성권은 권리이므로 상속은 물론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형성권은. 둘째,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요여 낙이요. 낙이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하면 틀려. 여기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도 이미 매매 계약은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도 계약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청구권 발생 요건이야. 청구권. 그래서 그것도 함정이니까 주의하셔. 자, 동그라미 2번에다가 함정이니까 공부 못한 사람들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주의하시라고. 3번.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확답을 밑줄 그으셔. 받지 못하면 나왔지? 그러니까 도달주의요, 발신주의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도달주의 아니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침묵은 거절이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그 다음에 4번.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동그라미 있죠. 한 후에는 뭐가 생겼다? 급부청구권, 돈 주시오는 권리가 생겼다. 그런 뜻이고, 다섯 번째,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요 낙은 제3자의 권리를 변경케 하거나 소멸할 수 없어. 다만 미리 유보 동그라미 있죠. 보류시켜 놨거나 동의가 있으면 뒤에는 있다 하면 된다고. 6번. 그러면 이제 자, 계약 해제나 취소는 요 낙만 하는 거. 이거 계약의 효멸을 소멸케 하는 것은. 그럼 이렇게 해제해서 이 을이 이렇게 돈을 안 주어서 또는 계약이 해제되면, 자, 계약의 해제는 이 사람은 절대 여기에 건들면 안 돼. 여기 영향을 못 줘. 그럼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6번.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7번. 수익자의 급부 수령 후,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주었다는 거야. 이렇게 수령 후 계약이 해제되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 없어? 아까 따라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7번에다 별표를 내. 거기다가 또 멍 하고 있지 말고. 즉 뭔 얘기냐면, 자, 이제 이렇게 됐어. 이 낙약자가 돈 1억을 주었대. 이렇게. 근데 갑이 토지를 안 준대. 그럼 이렇게 해지했다고. 돈을 주었다. 토지 안 준다. 나는 채무불이행. 해제. 그러면 따라서 해제. 계약이 소멸했으니까 남는 것은 상처 부당이득 반환해야지. 그러면 이 돈을 주었는데 요약자가 토지를 안 주어서 낙약자가 해지했을 때 이 사람은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 요약자에게 해야지. 수익자에게는 부당이득 해주시 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뭐만 있다고 그랬어? 권리만 있고 의무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워본다. 권리만 있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면 합격을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래? 그럼 권리가 뭐가 있을까? 형청손 이렇게 기억하면 끝나잖아. 이렇게 다시 한번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이것이 한 문제 꼭 나오니까 틀리면 안 돼. 이런 것들 틀려버리면 진짜 이건 땅을 치고 합격할 수가 없어. 다른 거 뒤지게 외워야 되는데. 외워본다. 요수관계는 없고 요낙은 있고. 여기 묻지 말으라고. 이런 것들. 그 다음 이 사람은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뭔 짓만 할 수 있고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그것도 못 얻었냐고. 다시 한다. 수익자는 누구에게 의사표시해야 돼? 낙약자에게만. 이 사람의 이렇게 수익에 돈 받아가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미 계약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고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틀리지 않도록 하셔.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맞춘 거요. 이따가 오후에 또 문제 풀이해서 그거 틀린 사람들은 기억했다가 있지. 내가 아주 혼낼 거야. 아주. 그 다음에 쉬었다가 해제. 시험 나올 100%짜리 말하자고. 100% 해제.